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2030과도 함께하고 싶은 후미지켜입니다. 자, 11월 15일 금요일 저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가 그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징역 선고에 대해서 되게 비참한 심정을 갖고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속 시원하다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사실 그 김선수랑 제가 사석에서 네. 이재명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 김선수의 의견이 좀 일관됐었죠. 그죠. 제가 이재명 대표가 아예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무너뜨려 봐야 어차피 진보 진영과 이재명은 이제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재명을 정치적 또 정책적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쵸. 그게 평소 제 지론이었는데 그쵸.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데 최근 어떤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 인해서 이제 민주진영이 엄청 거대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수의 횡포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고, 이렇게 된 이상 네. 안타깝지만 사법적으로라도 우선 정치인 이재명의 숨통을 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그 타이밍에 아주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막 세세하게 막 어떤 게 지금 중요한 쟁점인지 잘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기분은 좋지만 별 생각은 없다가 이제 저희가 영상을 다 준비해서 만드는 거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뻔뻔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지 정말 태연자약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거 유죄를 받고 한국 정치에서 퇴장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황한 기세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쵸.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사님 백효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맞습니다. 자, 사실 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되게 지금 많은 또 법조인들이 좋은 영상 많이 패널로 나와서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그거 보고 공부했죠.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충격받은 게시글이 하나 있는데 저 금투세나 이런 이슈 보면서 정말 말도 잘 통하고 정말 좋아했던 그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페북에 이제 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좀 글 내용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소영 의원의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마 지금 민주진영 전부에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어떤 정서나 생각이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변호 논리겠죠. 그쵸. 자, 먼저 이제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징역형 집행유예란 양형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다.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 생각했지만 유죄가 선고돼도 양형은 벌금 9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쵸. 중요한 건 이제 근거잖아요. 근거 3개를 댔어요. 근데 이 근거 3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 사실 자체가 그런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다. 그러니까 이득을 못 보고 낙선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 말을 하면서 이제 뒤에는 쓸데없는 사족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라는 허위 사실을 말했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끌고 오는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볼 수 있고
아니 이재명이 거짓말치다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윤석열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아, 뭐 아주 민주당이 자주 쓰는 전법이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실드 치기 싫은데 네. 한마디 더 하자면 심지어 사실관계도 잘못됐어요. 예. 장모가 10원 한 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한 말은 아닙니다. 정진석이 윤석열이 사석에서 이 말을 했다고 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21년 6월 얘기거든요. 6월 29일에 윤석열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그 변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말까지 해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쵸. 하여간에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다툴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정말 어떤 자극적인 얘기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거하면서 뭐 거짓말 한마디 안 했겠습니까? 근데 뭐 이건 아니다. 그거죠. 네, 그리고 좀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 안 한다고. 어제 또 정규재 씨가 페북에 글을 업로드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민주 진보 진영 사이트에서 엄청 돌았거든요. 정규재도 이렇게 말하지 않냐면서 거기서 했던 얘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려고 만든 게 공직선거법이 아니다. 그 당선자가 잘못된 이득을 취한 걸 막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법 철학 같은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낙선자를 가벼이 처벌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상에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어떤 불문율이자 판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어떤 법의 목적 같은.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 똑같겠지만 또 그런 글 보면은 약간 오 정말 그런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나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을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아마 이름 들으시면 이 듣는 분들 다 아실 사람인데 지난 22년 대선에 나왔던 허경영 씨입니다. 이 허경영 씨는 이병철 회장이 자기를 양자로 삼을 만큼 뭐 그런 게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 4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더 받았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허경영 판결로 이제 판례가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낙선자라고 사건의 경종 안 가리고 다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군수 선거에서 거짓말 친 거는 관례상 봐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이재명 의원 같은 어떤 정치 거물 이런 정치 거물 봤습니까 진짜? 아 그렇죠. 여의도 대통령 아니에요. 이런 정치 건물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 제재 없이 뻔뻔스럽게 자기 정치 커리어를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뭐 꽤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뭐 선거 사범들이 이제 개나 소나 다 나와가지고 이재명 봐줬으니까 나도 봐줘. 맞습니다. 진짜 아사리 펀나는 네, 거죠.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소영 의원의 이 두 번째 근거는 사실 1번이랑 되게 비슷해요.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날 뽐내려는 당선 목적을 구분한다. 근데 당선 목적은 벌금형에 하한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낮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낙선 목적인 경우에 하한이 500만 원 세요. 즉 유죄면 무조건 당선 무효거든요. 이렇게 250조가 처벌하려고 하는 거는 낙선 목적이지 당선 목적으로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징역 때리는 건 본 적 없다라는 이소영 의원이 말하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경영이라는 지금 발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아 허경영 판례를 정말 보지 못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의소영 의원 정도 되는 능력 있고 또 정치인이라면 또 공직선거법 판례에 뭐 엄청 예민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또 허경영이 뭐 어디 뭐 동네 군수선거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뭐 전국민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사안이면 이소영 정도 되는 의원이면은 이 정도는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아쉬움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법조항 갖고 얘기하는 거 진짜 물타기죠. 법에서 당선 목적을 낙선 목적보다 엄하게 처벌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당선 목적인 경우에 당선 무효형을 내리지 말라고 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라서 상한을 정한 건 아니죠. 하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한을 막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넉넉하게 당선 무효형을 내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선 목적이어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 피선거 박탈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건데 뭐 이걸 뭐 이거 저희 뭐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정혁진 변호사라고 패널로도 많이 나오시는 이 법조인이 네. 펜앤드마이크에 이미 이런 취지로 한 기사가 이미 있어요. 네. 저희도 뭐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면 이소영 의원이 무슨 말 하냐면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이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이제 좀 당황스러워서 뭐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같은 취지로 말을 해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충격받았다 했죠. 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그 민주당 의원이랑 약속 대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거 판넬 들고 나와가지고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였어요. 이게 누가 갑자기 질문해서 갑작스럽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저희가 뭐 허위 사실 얘기하니까 뭐 니들이 뭘 알아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 뭐 국토부의 외압에 의해서 토지 용도 변경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반박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여기서 이소영 의원이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살짝 틀어서 뭐 갑작스러운 대화였다라 하는지 이거는 저는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온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이런 소리 할 거면 이제 거짓말쟁이를 또 대선 후보로 봐야 하는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좀 유감 표시라도 하고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문기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까 권수석이 말한 거는 이제 국회에서의 상황이었고. 그렇죠. 방송 출연에서의 상황도 의소연 의원 말대로 뭐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한정된 답변 시간에 직서응답을 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이재명이 조작되었다고 말한 사진이 공개된 거 이거 우리 이기인 최고위원이 공개한 사진이죠. 이게 21년 12월 23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이미 나왔고 그리고 문제 채널A 방송에 출연한 건 21년 12월 29일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채널A에서 함정을 파놓고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생면부지의 사진을 들이밀면서 너 김문기랑 알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이재명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있었어요. 불과 6일 전에. 그렇죠. 6일이면 어떤 파악할 시간으로는 충분하고. 그죠. 방송을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까? 맞아요. 대부분 방송 특성상 이제 질문지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상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김문기 관련 질문은 사진이 공개된 순간 언젠가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하겠다. 질문 대비해 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채널의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질문은 뭐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 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했다는 건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 김문기 씨 얘기를 나오니까 정말 안타까운 분인데 이 김문기 씨는 정말 그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국민 대부분이 그 김문기 처장의 고 김문기 처장의 그 생전 영상 그 따님에게 보내는 그 호주에서 그 이재명 그 전 시장과의 어떤 출장 나가서 일화를 이렇게 아주 따르게 따스하게 이렇게 설명한 영상 뭐 대부분 보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 영상이 또 그 이번 이재명 재판 유죄 증거로도 쓰였다고 하는데 참 거기 보면은 되게 막 그분이 자랑스럽게 아빠 시장님이랑 뭐 골프 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정말 뭐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정말 이재명 대표를 따르던 사람이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나는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건 좀 인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 김문기 씨와 고 김문기 처장과의 그 관계를 부정하고 또 그 모른다고 하고 이제
조문도 안 갔고 아, 그렇죠. 그리고 발인 때는 그 한가롭게 그쵸. 이 산타복을 크리스마스 영상을 네. 예, 일종의 율동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렇죠. 예, 그러기도 했었죠. 그 영상이 공개된 후에 이제 김문기 처장의 어머니께서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셨다라고 이제 김문기 그 처장님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굳이 그렇게 아예 모른다라고까지 네. 그냥 얼마든지 정치적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강압적인 수사에 의한 거다. 뭐 안타깝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정도만 했어도 그죠. 그 당시에는 그 대장동의 어떤 진실이 뭐 지금도 그렇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천에 공개가 되지 맞아. 몰라요. 않았을 때니까 그냥 그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 제 부하가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부정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저희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다 배우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 아,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인간이라면. 네네. 예, 그게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이 위대하신 맹자님의 말씀에 제가 의심이 가기 시작이 했습니다. 네. 예, 자신과 관련된 판결 때문에 부하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유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거기에 측은함을 느끼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어떤 이재명 후보의 그 처신은 그 본능을 거스렀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드죠. 대체 왜 그랬을까? 예, 그 이유는 이렇게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기면서까지 네.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할 치명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소시오패스거나 사이코패스거나 네.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저는 네. 대통령으로서 네. 올바른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에 치명적인 이유, 사이코패스 이 두 가지 추정 모두 뭐 사실에 기반했긴 했지만 이제 저희의 추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나름 합리적이잖아요. 저희가 네. 혹시나 업로드가 안 된다면 네. 근데 이 정도 추정 뭐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저희 이런 이재명 추종자들은 온갖 허위 사실 가지고 오. 소설을 쓰면서 이준석 의원을 명태균 관련해서 지들 맘대로 흔들고 있는데 뭐 우리라고 뭐 이 정도 못 하겠습니까? 이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있어요. 네. 지금 요즘도 제가 최근에 어제 댓글에서 봤어요. 네. 이준석은 허위 사실 유포했는데 왜 당선 무효 안 시키고 우리 이 대표만 난리냐? 야, 진짜 어떻게 이런 말 하는지 네. 한번 이거 뭐 저희 청취자면 아마 그 토론 다 봤을 거니까 네. 다시 짚어드리면 네.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공영훈 후보랑 네. 전화로 그 토론할 때 그 이준석 의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영끌이나 갭 투자 아닌가요? 라고 네.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공영 후보가 아주 표 깎아먹는 황당한 대답을 하죠. 네. 요즘 젊은이들 다 하지 않냐고? 갭 투자를. 그쵸, 갭 네. 투자를. 아주 저도 젊은이지만 정말 황당했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 채널 A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공영 후보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공영 후보 딸이 갭 투자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 핀 사람한테 네. 너 바람 폈어?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대답을 야 요즘 젊은 애들 원래 다 이래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뭐랄까요? 뺨 때릴 거예요? 아이 그래 뭐 너 일반론적인 진술했구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쟤도 바람 피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채널에는 그냥 공영 후보 딸이 그냥 갭 투자를 했구나 하고 그 허위 기사를 썼고 네, 그건 잘못됐죠. 네, 그건 잘못돼. 그래서 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이 거기서 책임이 있냐? 저는 네, 없죠. 그리고 그 당장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그 경기도 도지사에서 네. 자기가 형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 아니다 했다. 이건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무죄를 받은 근거는 네. 정말 정말 그 토론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는 비슷한데 네. 기습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관계가 뭐 잘못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무죄 받은 거잖아요. 네. 아니 자기 당 대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준석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에 질문한 거잖아요, 그냥. 네. 정말. 이게 그 당시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이 단선 무효형을 받을 거다 네. 뭐 이렇게 예측했던 사람들은 네. 뭐 이런 말 쓰기 좀 그렇지만은 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례, 네. 그 급박한 상황, 토론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 그 질문을
받아서 나온 대답은 뭐 어떤 공직 후보자의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쵸. 뭐 허위 사실로 보지 않는다. 네네.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죄에 나왔다. 그 무죄 나온 그 판결은 그 민주당 지지자라면 그 당시 뭐 친명이든 이었든 비명이었든 간에 모를 수가 없어요. 아, 그거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엄청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를 수가 없는데 네. 그런 판례가 있는 걸 뻔히 알고도 이준석은 토론상에서 이재명 후보처럼 아예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의혹을 검증하려 질문하러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그 이준석이 당선무용을 받을 거라고 호도하는 거는 그 진짜 돌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또 지금 현재 명태균 사태에서도 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윤석열, 김건희야 공범이라느니 뭐 왜 사실을 알면 숨겼냐고 또 지리한 공세를 뭐 이준석 의원에게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뜻이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도 네. 이제 이준석 의원의 최근 그 언론 대응 방식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소극적이고 그쵸. 좀 수세적인 걸 느끼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밝히지는 못하고 있고 네. 않고 있고 그리고 취재가 들어온 영역에 대해서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감추려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는 맞아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들 이 진보 진영 이 3류 패널 네. 얘네들이 허위 사실 가지고 무논리로 추정하는 영역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까 뭐 이준석이 몸통이니 뭐 김건희 라인이니 뭐 일단 맞아요. 진짜 개소리 네. 거기까지 이준석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건 진짜 명백합니다. 아. 그거는 뭐 아까 봤잖아요. 걔네들 수준.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를 이제 이성의 영역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도와 같이 영성의 영역에서 이게 정치를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소음입니다. 소음. 아, 네. 맨날 그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말하죠. 그 네. 정치권에 나온 얘기의 95% 소음이다. 그 소음 생산자들인 거예요. 하필 이번 주에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 건에 대해 질문 받으니까 아, 그건 소음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시간이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 뭐 신나게 떠들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얼마 안 걸려. 네. 기다려. 아, 네. 아, 진짜 얼마 안 걸리는 게 네. 저희가 사실 솔직히 최근에 정치 비수기라 네.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다가 네. 아, 그래서 저 사실 어제 그것도 있었어요. 너무 이게 형량이 조금 나오거나 하면은 아, 이 주제가 없겠다 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 벌써 이제 다음 재판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죠. 다음 방송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관련해서 할 수밖에 뭐 그 형량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인상은 네. 이번 선거법 판결이 그냥 커피라면 아. 위증교사는 이제 TOP를 넘어서 블루보틀 아십니까? 알죠. 유명 브랜드 아닙니까?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나요? 저는 뭐 성수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 네. 블루보틀 정도 되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네. 그때도 이재명 추종자들이 한가롭게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소설을 쓸 수 있을지. 아, 예. 네, 제가 두 눈 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타는 불타오를 네. 자기 집부터 네. 걱정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뭐 이렇게 법의 영역에서 뭐 유력 대권 후보가 주저앉는 모습이 뭐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진 뭐 않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라고 뭐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네. 뭐 그러나 네. 아까 말했듯 그 좀비가 된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선인이었어도 네. 그 영화 보면 그 때려 부시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좀 좀비가 된 네. 정치 지지자들에게 네.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한국 정치가 뭐 저희가 정말 수차례 말했죠. 건전한 토론과 논쟁의 영역으로 돌아오기를 이번 판결을 통해 한 번 더 희망하고 있는 부미지켜의 권수석 김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